277쪽 277쪽 이항분포 NP, NPQ에 대한 증명을 한다. 자, 그 어드바이스에 있는 증명은 잘 줄치면서 보시고 그 형광 펠트 하나 하고 가자. 거기 밑에 쭉 어드바이스 2번에 보면 엄마야 어디쯤 있을까? 거기 있네. 거기 증명 그래놓고 내가 말한 데 보셔야 돼. Q 플러스 PT의 전체 N제곱 보일까요? 그지? 밑에서 한 보자. 하나 둘 셋 한 6, 7번째 줄 증명 바로 옆에 있다. 증명 바로 옆에 이항정리 켜놓고 바로 옆에 있다. 식망치라 식만 한글 말고 그 새끼마다 기억하면 코시마츠의 부등식을 증명을 하라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AIT-BI의 전체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를 I 자리에 착착 뿌려서 2차 부등식으로 탁 만들면 코시시바로 쳐 나온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명을 하기 위해서 최초 도입하는 그 식은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Q 플러스 PT의 전체 N제곱을 이항정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미분도 하시고 대입도 하시고 그 다음번에 알고 있는 걸 잘 꽂으면 식이 나와. 줄치면 잘 보세요. 참고적으로다가 내가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별로 나올 공산이 없을 것 같아. 그 언젠가는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이항정리 또 많이 또 쌍국승 타고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래. 천천히 정확하게 천천히 말하니까 훈련해서 빨리 하고 이항분포를 이루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그 x의 평균은 EX equal NP이고 그 x의 분산 Vx equal NPQ이거든. 그거를 일반적인 상태, 즉 다시 말하면 n이라는 문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증명하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증명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문제가 수학 논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증명이 수학 논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난 계속 나올 거라고 우기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온다니까. 빵꾸 떼우기, 구멍 떼우기 나온다 이제. 열심히 잘 한번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일단 안 보고 한 번쯤 쓸 수 있게끔 집중하시고 까드세요. 그러면 빈칸 채우기는 분명히 됩니다. 따라가면 되니까. 그 인쇄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잘 보기로 하고 나는 이제 그게 미분 없이 가는 증명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오래 붙여놓고 있잖아. 이렇게 이걸 한다고. 이항분포임을 확인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그랬거든. 확률 변수 x는 0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음아닌 정수. 그래? 0, 1, 2, 3, 4 블라블라 이렇게. 그 다음 판에 확률 p는 독립시행의 확률 우리말 꼴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 그런 꼴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찍고 있나? 대충 써 그냥 뭐겠지 몰라 이렇게 된다고 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시행횟수 n 한판의 확률 p를 따른다라는 표현이거든. 어제 이와 같은 표현 했다. 이거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 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거든.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그 말이 어디 있냐 하면 그 있잖아. 네모 2번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np를 따를 때 라는 구절이 있지. 따로 칠 필요 없다.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었다고 치면 지금 저 소리는 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지. 그 말은 확률 변수 x는 음아닌 정수로 갈 것이고 확률 p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모양으로 갈 것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장 짧게 한번 써보면 px 그리고 이때는 r이라는 문자를 줬었거든. r이 없어도 되는데 나오는 횟수 r은 ncr에 여기 한 판의 확률 p 그놈이 r번 다른 새끼 이 사건의 확률 그놈이 n-r번 이게 저 확률 분포를 식으로 쓴 거다 이거지. 아까 누군가 전에 우리 봤던 네가 아까 i 빠뜨리고 했던 그거. 저걸 이제 표로 만들면 0, 1, 2
R이라고 줬습니다. R이라고 써도 돼. 심평을 쳐서 한 번도 한 문제 된가? 여기 P 나오니까 됐고 이 자리는 NCR에 P에 R제곱 Q에 N-R제곱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이제 평균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B 곱하기지 이거. 평균은 열방향곱의 합이라고 그랬거든. 평균이 뭐라고? 열방향곱의 합. 그래서 EX는 소문자로 뭐라고 쓴다고? M. EX의 뜻이 뭐라고? 평균 뭐의 평균? X의 무슨 X? 확률 변수 아직 X? 어디서까 이제 식으로? 뭔가 봐? 맞아? 지금? 그 다음 아래는 그 다음 뭘까? 니도 모르게 그냥 단성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R로 봐야 돼. 그 다음 뭘까? 열방향곱의 합이란 말은 이 아이를 모르는 곱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딱 뭘까? 이렇게 일단 소박하게 시작을 한다는 거지 일단은. 근데 이게 이제 존나 깝깝하게 보이잖아 그지? 이 자리를 살짝 뜯어 고칠 거야. 어떻게 뜯어 고치는가 하면 그래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야. 이렇게 이제부터는 식 정리합니다. 요거를 잘 보면 옛날에 NCR이 뭔가 하나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 이야기했는데 NCR이 여기 뭐 있고 다시 여기 C 뭐 있고 누구 그래? 누구 그래? 여기 누구냐고? R이 여기 누굴까? 여기 누굴까? M 플러스 아우 배가 씨. 자 그럼 NCR은 두 종류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치고 팩토리얼 꼬라지로 나타냅니다. 지금 이 말기를 혹시 못 알아듣으시면 골치 아픕니다. 어차피 쌍둥이 n팩 맞지 지금? 그 다음 판 일단 r팩을 때려. 지금 이게 r팩이야. 그 다음 판에 이제 그 다음 판에 n-r팩을 해야 되거든 그지? 이렇게 맞다 맞지 지금? 맞는데 여기다가 1 주고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1 주면 이만큼이 n-r, c, r-1이 된다 라는 공식을 쓴 적이 있다. 어디서 쓸까? 몇 쪽? 찾아. 찾으신 분은 선착순으로 말씀하세요. 너 수업 빨리 없지? 100, 190, 79 샤프가 대충 올라온다. 응? 뭐지? 자다가 썼나? 외우고 다니라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문제 하나 이게 아마 수학 능력 시험 기출 문제 같은데. 그럼 뭐가 20이었는데 한 변의 B가 2짜리인 정사각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나는 프린트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거든. 초점을 지나는 현, 저쪽 길이 A, 아래쪽 길이 B. 그랬을 때 초점과 가는 게 P는 A 플러스 B분의 AB라고. 물론 포먼선의 정의에 따라서 좀 길게 찾아가도 돼. 지금 이 공식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96점을 바꾸면 바꾸 바로 그 차이. 제발 한 번이라도 말씀드린 거는 제발 철두철미하게 좀 외우고 다니세요. 결정적인 타이밍 때 나온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썼는가? 이거 필요해서 쓰겠지. 그럼 이거 다시 이렇게 쓰면 별 재미없잖아? 그럼 방금 그 식을 잘 보면 이제 누구로 바뀔까? 어? n 곱하기 뭐? n 곱하기 n 마이너스 뭐? c r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지? 그렇게 바뀌면 무슨 효과가 생기는가 하면 시그마에 대해서 변수는 지금 r이지. 지금 어디 갔어? 여기 r이 지금 변한다고 하고 있잖아 지금. n은 그래서 상수거든. 그래서 나올 준비를 한다 이거야. 그리고 뒤에 거를 잘 흔들면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가는 목표점이 보니까 p가 되도록 조금 조정을 해나가면 되지 이제. p가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면 이 식이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n 빠져나오고 나머지 이렇게 불러. 여기서 또 추억의 한마디. 시그마가 나와서 혹시 갈 길이 막히면 뭐 해야 돼? 펼쳐야 돼. 분명히 가다가 막히면 펼치면 돼. 그래서 뭐지? 계속 불러. 그 다음 자 P의 R제곱도 이렇게 조정할 거야. P를 한 개 뽑아내면 헌혈하듯이 P를 한 개 뽑아내면 P의 R-1제곱이 나머지 그러니까 뽑혀져 나가는 P조차 나가는 거야. 상수니까 여기 P도 한 개 나가는 거야. 그럼 누구 남았을까? P의 R-1제곱 곱하기 누굴까? 자 이제 N-R을 좀 간격을 좀 띄우시고 방금 여기서 내가 노란 거로 치면서 한 쉬어로 바뀌었지. 여기 누구 쓰고 싶어? 누구 쓰고 싶어? 바로 이거. 이렇게 해주면 일정 모양이 또 독립시행의 확률의 꼴을 그대로 갖추고 있단 말이지. 이건 분명히 P 플러스 Q의 N-1제곱의 전개식의 형태입니다. 근데 P 플러스 Q는 서로 여사건들의 확률의 합이라서 1이 된답니다. 그래서 MP가 뜬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낯설 필요 없고 요 식만 딱 써놓으면 된다. 거기다가 아까 그 형광펜 칠하라고 했던 그 옆에다가 빨간 박스만 딱 써놔라. 색깔 바꿔서 빨간 박스만 이건 별 필요 없다. 지금 쓰라고 하는 것만 잘 써서 어떻게 저렇게 갈 건지 아까 내가 썼던 그 지웠던 부분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세요. 이게 2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라고 지금 나는 판단됩니다. 맞지 그지? 한 캔 하라고 한 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유도하러 간다. 분산을 유도하러 가기 위해서는 R제곱이 이렇지를 일단 인정을 해야 돼. 전개하고 맞아, 그치? R제곱이 일단 이렇지를 인정을 해야 돼. 분산은 이러저러한 사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 하면 어제 했던 이야기 VX가 길게 제대로 말하면 뭐라고? 확률변수 X의 분산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고
분산의 의미 또한 자가자가의 평균이다를 떠올리면 이렇게 되어서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그 다음 판에 평균은 열방향 곱의 합이다 그랬으니까 일단 합 시그마 아니 누구부터 누구까지 이거는 자동 몰라 안 써야죠. 여기는 xi 마이너스 누구 m 그 다음 누구 제곱 그 다음 누구 pi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죠? 그 다음 판에 시그마 성질에 서 자가자가 해보면 시그마 누구 xi 뭐 제곱 pi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그마 뭐 xi 뭐 pi 이자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었습니다. E M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 괄호 기호로 써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질까? 이 라지 x 제곱 요 안에 거 이 라지 x 안에 거 그리고 전체의 제곱. 그런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뒤에다가 나눠야 될까 빼야 될까? 빼야 되겠지 무서워. 씨발 이거는 이거 빼기 건데 넌 쓰면 해봐라 소리잖아. 안 알겠지? 이렇게 또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 이항분포 동네에서 미분 없이 NPQ를 유도하러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쓰일 원리가 이거다 말이지. 이거는 확률 변수의 성질이라고 이제 썼던 그쪽 페이지 4번에 있습니다. 보니까 넘기는 걸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EX 제곱을 하겠다 이거야. EX 제곱을. EX 제곱을 해야 우리가 잡았던 그 각본에 딱 들어맞지. XP, X제곱, X-M의 전체 제곱. 지금 남은 거는 1행, 2행 작성했으니까 하나 더 끼워보라 그러면 누가 된다고 봐요? 이 말 그자 이거를 좀 하네. 이거는 안 된다. 누굴까? X제곱.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엄마, 이거는 아들, 뭐 딸, 하여튼 누구들까? 어디 새끼야? 누구라고? XI 제곱이라고. 앞에 하면서 장애 씨발 뒤에 하면서 장애 앞뒤로 쫄쫄이 장애 좋겠다 손잡고 살아. 오늘 정성들이 안 자네. 그렇다고 이 뭐야 이거? 아이씨. 그래서 이제 시작 이렇게 하겠다고. 이 x의 제곱을 저기 있는 저 표. 아이 표가 살짝 묻혔냐고. 로 하겠다. 식을 불러. 알지 뭐 시그마 는 됐고 그거는. 알지 뭐 응. 여기 누가 들어간다고? R 제곱하면 어떻게 쓰자고? 그렇지. R에 R 마이너스 1 플러스 R. 이 파란색 이 괄호랑 뒤에 이놈들이 곱해지게 쓰자고 지금. 그러니까 분산한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해. 최소한 평균은 1초 만에 끝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야기는 시그마의 성질 중에 하나인 요 플러스를 보여잡고 가는 거예요. 플러스를 보여잡고. 그 말은 이 빨간색 세모 덩어리와 뒤쪽 이 빨간 물결을 따로 뜯어내서 시그마.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R과 뒤쪽을 따로 뜯어내서 시그마. 그러면 뒤쪽은 M이지. 그래? 아무튼 M과 똑같아. 이제 앞쪽만 남은 거야. 앞쪽. 그래서 이제 플러스 왼쪽. 그러니까 좌변의 플러스 왼쪽만 보겠다. 요거 남아고 그것만 딱 잡아내요. 불러. 이거 봐. R은 0부터 N까지. 그 다음 뭘까? 일단 외우고 있나? 이거 보고 하려고? 저거 보고 해야 될걸?
R에 R-1에 NCR에 P에 R 되고 Q에 N-R 되고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여기 이거 넘어갔다 여기 한 끝으로 가면 이렇게 간다 한 번 더 가봐 그러면 이 자를 어떻게 해서 까봐요? 똑같은 식으로 한 개 더 줄이고 쓸 거야 그래? 그렇게 해보라고 지금 RR-1이 들어있잖아 R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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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그 조합 이야기 하나만 더 잡았을까? NCR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R 팩토리얼인데 R 곱하기 R-1 팩토리얼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R분의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R, N 그리고 한 개씩 줄인 거야 근데 한 번 더 줄이기로 한 거야 그러면 누구? R- 또 누구? N-1 그 다음 누굴까? M-C, R-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요렇게 곱해진 새끼가 지금 요까지잖아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곱해질 새끼가 여기 들어갈 거야 아까처럼 끝단 조정을 잘 하시고 탈탈탈 털어내면 정리하면 나온답니다 그럼 그대들이 쓰레기를 보면 요거 지금 요거 해수한 요 시각 써놔요 나머지는 열심히 잘 좀 해보시고 안 되면 갖고 오시고 자, 다 썼으면 286쪽 286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 잠깐만 남의 순서로 내가 그 다음 윤석이한테 이어서 시켰을 때 어디 건지 눈으로 따라가면서 따라가야 된다 혼자 독자적으로 뒷부분 본다거나 딴 페이지 보지 마세요 천천히 읽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오를 중심으로 하여 자유롭게 도는 바늘이 돌린 판입니다. 이 바늘은 세 개 돌려서 자연히 멈춘 위치에서 바늘 끝이 가리키는 몸의 X라고 하자. 그 X가 뭘까?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변수일까? 연속 확률 변수일까? 왜 연속 확률 변수지? 두 자로 뭐이기 때문에? 뜻은 다르지만 영작은 프라임 넘버다 소수기 때문에 눈금이 가르치는 곳에 그 숫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6.784597 그렇게 계속 나가거든요 소수 그게 바로 6자 뭐라고? 연속 뭐뭐 함수 안경 벗어 이 개새끼야 안경 벗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씨발아 여기가 이때 변수 X는 0과 12 사이의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고 각 값을 가지는 것이 같은 정도로 확실하다. 주옥 같은 말들이 나와있지 그지? 실수값이라 뭐 같은 정도로 가진다고 와 미치겠다 계속해 나눠서 바늘 끝이 어떤 친구 간 A, B의 점을 가리키는 확률은 구간의 길이에 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지금 요 이야기 하면서 왠지 어제 이야기했던 확률 변수 3단계 체크 중에서 지금 세 번째 단계 체크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이 확률을 P 가로열고 X가 A 이상 B가 더 골라 나타내면 P 가로열고 A X가 A 이상 B나 가로가 또는 K 곱하기 B만의 K는 비례상수이다. 자, 그 동그라미 1번 식이 이산확률 분포 동네에서 내자로 뭘까?
지금 내가 네 질문 속에, 내 질문 속에 대답을 담았다. 내 대답을 뭐냐고. 그게 바로 확률 분포지. 그게 바로 확률 분포였지. 이산의 경우에서. 어? 이렇게. 뭐, 그렇게 다 쓰시나.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써야 된다니까. 그런데 반응의 끝은 전체 구간 0에서 12의 실수값만 가질 수 있으므로 x가 대칭 건 0에서 12에 속하는 내용. 자, 확률이 1이 되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게? 세자. 한 자만 채우면 된다. 그렇지. 전사건.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읽으면 확률 밀도함수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 예를 통해서 나와.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286쪽 싹 다리 그냥 별을 한 개 팍 달아보세요. 오늘 할때 쓰시고 151일 남았나? 오늘 며칠이지? 9일. 둘이 합의를 막 160. 혹시 6월달이 가기 전에 며칠 남았는지 날짜가 헷갈리면 160에서 6월의 그 날짜를 빼면 돼. 등차수하고 똑같아. 이 새끼 1일씩 전지, 1일씩 후퇴. 자, 그리고 보기 1번. 보기 1번도 별 달아보세요.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그 시험 문제 내면 그게 미쳐버려요. 씨, 이걸 어떻게 구성하지? 재밌다니까. 잘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기 295쪽 가보자, 이제. 어제 이야기 다 했으니까 가볍게 채점을 하면서. 어제 내가 외우라고 했던 Z는 시그마분의 X-M. 표준화된 확률 변수, 표준화 확률 변수. 그게 295쪽에 거기 보기 3번 위에 녹색식으로 나와 있고, 바로 그 위에 두 줄 보니까 EZ, VZ 그렇게 하면서 확률 변수의 성질에 의거해서 어제 내가 이야기했던 바 그대로 지금 유도해놓고도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해야 되나? 어드바이스 4번 확률 변수의 표준화 한번 펜치 하세요. 제목 자체에다가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잡는다. 땡땡 해놓고 정기분포를 봤는데 표준화하지 않는 손모가지는 땡땡땡 잘라라고. 정기분포를 봤는데 표준화하지 않는 손모가지는 잘라라고. 내가 못 가니까 하나 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냥 하는 게 좋아. 자, 292쪽에 가서 292쪽에 보면 지금 밑에 정규분포 곡선이 지금 삼형제가 나란히 서 있다, 그지? 왼쪽부터 확률이 작은 것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걸로 나와 있지. 지금 확률이 작다 그래야 되나 적다 그래야 되나 또 헷갈려. 뭘까 표준말이? 좀 가르쳐줘. 작아 적어? 작아요. 작아? 적어요. 낮은 확률. 나는 근데 작단지 적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맞아요. 적다가 양이잖아요. 작아요, 소리야. 뭐고? 모르네. 뭐고? 그거 장면이구만. 여기 내가 적다네. 사회수 알지만 키가 작다. 그 확률이 지방만한 것에서부터 코끼리만한 걸로 지금 그려지고 있지, 그지? 자, 거기서 넓이 그랬는데, 거기다가 내가 말하는 지점만 형광펜칠한다. 가장 왼쪽 그림에 오른쪽 경계 M 플러스 시그마 형광펜. 중간에서도 M 플러스 2 시그마 형광펜. M 플러스 3 시그마 형광펜. 그리고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바처럼 그 자를 내가 쓰듯이 있었다고 치면 밑에다가 쓰지 않았을 거거든. 이렇게 했는데 이쯤에가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한 큐에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여기 시그마 쓰라고 자동적으로 보는 순간 여기 라지엑스라고 쓴다고. 라지엑스 우리말은 뭘까? 두자다. 목적은 아닌데
보험가? 서술어가? 주어, 무게, 성적, 키 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자가 m이라고 치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는가 하면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그지? 그러니까 x에서 m을 빼시고 위에서는 시그마로 나누십니다. 자, 빼면 얼마일까요? 시그마. 나누세요. 얼마일까요? 1.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0.3413이야. 거기서 6 나블라블을 반쪽이면 0.3413. 맞아. 그런 숫자를 좀 외우고 다니는 게 억수로 좋아. 로그 3을 당연히 외우고 있듯이. 그거 외워 그냥. 0부터까지 0.3413. 지금부터 외우십니다. 그 다음 이자가 이제 m 플러스 2 시그마로 가면, 자, 우리가 그 모든 실수값을 가진다는 측면에 생각을 하면 분명히 m보다 시그마는 표준 편차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으로 말하자면 분산의 음한인 제곱근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는 새끼지. 더해졌다는 거는 무조건 커지고 있는 거지, 그지? 커지니까 실수의 원리에 맞게 분명히 오른쪽으로 뻗어가고 있어야 되지가. 그래서 이제 이자에 대해서 뺐다 얼마까? 2시그마. 나눴다 얼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확률을 찾아갈 때 언제나 지금 내가 그렇게 하라고 살살하지 말고 분명히 된다니까. 뺐다 얼마까? 나누면 얼마까? 그렇게 해라. 그걸 빡 하면 카트라인이 얼마까? 그냥 금방 탁 튀나와. 얼마라고 여기? 2. 그러면 거기 보이는 그 새끼 반 자르면 0.4772가 나와. 맞을 거야. 알았지? 0.3413과 0.477이라고 써놨습니다. 가장 왼쪽에다가는 0.3413. 0.3413. 그 다음 중간에다가는 0.4772. 0.3413에다가만 이렇게 써놓을까? 0.3413이라고 쓰지?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되거든. 이 새끼도 확률인데, 왜? 0 이상 1 이하의 숫자니까 분명히 확률이지? 확률의 기본 성질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G가. 그 다음 판에 밑에는 지금 내가 안 썼지만 Z거든. Z는 표준화 확률 변수. 지금 노란색은 흰색 빛과 이 넓이를 말하는 거거든. 지금 그 자를 식으로 쓰면 확률 밀도함수의 세 번째 요건에 의거해서 Z라는 새끼가 0 이상 1 이하다 이런 말이지. 쓰라고 빨리. 그 다음 이거는 빼도 돼. 나중에 보면 등호가 없는 게 나와. 한 줄을 빼도 연속 동네에서는 확률이 안 바뀌어. 꼭 가느다란 말도 부족해. 안 보이는 줄 하나 뺐다고 확률이 안 바뀐다니까. 이거 없고는 크게 차이 없다. 그리고 똑같은 요령으로 0.4772는 P 괄호 Z가 0 이상 2 이하다. 외우고 다녀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0.4772를 0.5에서 0.477을 빼면 얼마가 나올까? 말해봐. 0.2229. 얼마 나올까? 0.05. 그렇지. 0.0228. 그러니까 0.028도 써놓으세요. 그 숫자 정말 자주 나옵니다. 4점일 때는 외웠던 거 함부로 써먹지 마시고 3점이라면 거의 맞아. 2.28%. 손 첫째에서 반올림 3%. 그렇게 2.3%.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숫자라고. 제발 외우고 다녀. 비밀 야오르지. 나중에 봐. 자, 그 다음에 298쪽에 가서 여기 막 점 찍어놓고 그 뭐 n이 11대 뭐 15일 대 20일 대라는 그 그림 있지? 응? 예. 감탄한 줄 알겠다. 그 그림 전체를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드바이스 이건 싹 다를 박스 치세요. 298쪽 어드바이스 1번 싹 다를 박스를 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림 위로 두 줄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n이 자, 다시. n이 커짐에 따라 그래프는 대칭의 모양을 꺼짐을 할 수 있다. 한번 더. n이 커짐에 따라 줄 주세요. 그래프는 대칭의 모양을 꺼짐을 할 수 있다.
n이 커지면 점점 전기분포 종 모양의 산, 하여튼 산 모양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n이 작으면 y축 쪽에, 그러니까 세로축 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그 상황만 알고 있더라도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이라고 할 때 기억과 이해는 거의 장난이 됩니다. 분명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그거는 계산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건데 굳이 하겠다면 연습장에다가 막 똥 싸면서 찍어보면 돼. 근데 하지마, 그냥 외워. 외워 그냥. 그 다음 301쪽에 가서 내가 시작하면 자 301쪽 정석 연구에 지금 시선을 꽂고 이수진 양이 읽는 부분을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읽어요.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역설법인가? 미안해. 읽어. 이 프로그램에 판단책을 형성한다는 것이므로 사망대수가 1000명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의 확률이 0.0보다 크지 않으면 된다. 그 부분 줄치세요. 그 부분은 흡사 어디와 같냐 하면 우리 책 저기 앞에 후비 갈 때 꼭 있더라. 154쪽에 모범 답안에 줄쳐놓은 거 있다. 이렇게 시켜버려. 물이 높이가 h일 때 물의 부피를 v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지가 설정을 해 들어가야 된다 말이지. 써놓고 있지 지금. 날짜 쓰고 잘. 왔다리 갔다리. 이제 그런 말 안 할 거야. 자동인데. 그게 지금 내가 볼 때 수학적인 맥락이 똑같다는 말이지. 물론 지가 1000번, 10,000번 반복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시험을 1000년, 10,000년 후에 치는 게 아니니까 그 문제를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아주 쉽게 일이 끝나. 그 다음 자, 지금 우리 공부를 충분히 했으니까 302쪽에 15-6번 변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각기 다른 상황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 아까 정규분포를 봤는데 표준화하지 않는 소모가지는 점점점 그랬거든. 지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스토리 20 그 자를 표준화를 때리지 않으면 도대체 미국 놈이 돈을 많이 받는지 몰라.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봐야 돼. 아까 여기 내가 그렸던 안 그렸네. 천천히 읽어. 이걸 얘기 좀 하면서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기다려. 한국, 코리아, 미국, 일본. 150만 원, 150만 원. 2,000달러. 150만 원. 아씨, 150만 원. 아, 정말 150만 원이 얼마나 이거 많아? 15만 원. 미안해. 2,000달러. 18만 원. 그냥 일반 놈사를 비교하고 있구나. 그다음 표준 편차가 각각 10만 원, 10만 원. 300달러, 25,000원. 응.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오케이, 정규분포가 나왔답니다. 정규분포. 됐어 일단. 정규분포란 말 읽고 내가 할 것 무조건 그릇입니다. 일단 이 자를 누구라고 할까? 코리아라고 할 거예요. 한국 월급. 지금 얼마일까? 10만 원, 여기 얼마일까? 50만. 그 다음에 미국도 똑같은 식으로. 근데 이제 미국 산이 높은지 낮은지는 환율이 다르니까 몰라 이제는. 다 같은 문자야 높낮이가 나와. 계속해. 우리 3개국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은 대졸 신입사원 A, B, C, A라는 새끼 얼마? A 164만 164만 원. 그 다음에 B는 2,250달러. 자, 합니다. 두 개만 가지고 보세요. 일단 어떤 새끼가 164만 원이래. 이렇게 했지, 그래? 월급이.
그럼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야 뜯어서 해자? 표준을. 잘 뜯어갔답니다. 방금 뭐 뜯다고? 빼라니까. 얼마게? 164000. 나는 얼마가? 미안해. 미안해. 14000. 나는 얼마가? 1.4. 1.4. 이렇게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해볼까? 미국. 좀 재밌게. 미국이야? 미국 월급이야, 미국 월급? 얼마라고 여기? 2,000. 그 다음에 여기 얼마라고? 300. 아메리카 월급은 2,250? 2,250. 자, 뺐다면 얼마일까요? 250. 나는 얼마일까? 30분에 25. 그치? 30분에 25. 6분에 5. 30분에 25. 자, Z로 전환했을 때 1.4가 20분에 35보다 뭐해? 커요. 크니까 우리나라 새끼가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식이야. 표준화를 때리면 게임 거야. 그런 식으로 표준화하라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지금 실제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키면 성질은 좀 지나갔지만 수학을 조금 하는 딸한테서 사교육을 받는 너의 평균 점수와 독도에서 혼자 공부하는 정말 불쌍한 선수의 평균 점수를 같은 동급에 놓고 같은 점수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지. 그걸 무조건 표준화를 시켜야 공평한 비교가 된다는 소리야. 그런 이야기라고. 표준화는 모든 스토리를 무치로 만든 다음에 숫자만 보겠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라고. 그런 예로 기억을 하라는 거야. 그럼 시험 잘 듭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5-15번 한번 풀어볼까? 15-15번. 답은? 몇 명? 20명? 응, 20명. 그렇게 하면 돼. 거기 있는 거 지금 내가 막 그런 거 같지만 다 그런 식이야. 그 위아래로 변하고. 그럼 이 동네 문제 조금씩 있다니까. 상 그려. 잘 해결해. 끝. 해. 내려오지 마. 그럼 됩니다. 자, 그 다음 판에 이제 통계적 추정. 왜냐면 기본적으로 긴급운동 내일수록 이것들이 막 버겁하거든. 오늘 나의 목표는 어제 내가 작전을 짜보니까 뭐지?
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그거거든. 그 시행이 뭘까, 가야? 차이를 한번 느껴볼까? 시행이 뭘까? 차이가 없네? 뭐라고? 시행이 뭘까? 그 들어주려고 다 모른 척하는 것 같아. 시행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어지지만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알 수 있는 관찰조사 실험. 어제 그 중에서 형광 펜치를 어디다가 했을까? 가능한 모든 집합의 경우를 알 수 있는 집합. 그게 내자로 뭘까? 내자로 시행이다. 완전 중학생활에서 거의 뭐 천지 바보 되는 거 알겠지, 그래? 그 시험장 가면 그렇게 되거든. 제발 철두철미하게 외우세요. 그게 바로 표본 공간이랍니다. 표본 공간. 지금 16단에서 기본적으로 또 표본 공간 이야기 또 해야 됩니다. 표본 공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제 그 예를 그 비유를 비유? 그 말로 운을 뗐냐 하면 오늘 날 목표는 어제 내가 수업 짰던 그 계획을 다 무시하고 벡터 끝까지 일단 기본 개념 다 나가는 거야. 이제 교과서 나와버리니 자유롭게 풀 수 있게. 뭐 자유롭게가 아니고 더럽게 풀 수 있겠지 당분간. 앞으로 한 최소한 3번 더 너하고 내하고 계속 5시간씩 본다. 자, 304쪽. 자, 304쪽에 있는 거는 편하게 보시면 되고, 어제 311쪽 먼저 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311쪽 깍깍깍깍 집어넣고, 견눈질 하면서. 근데 지금 304쪽을 할 거니까, 양쪽을 동시에 보시고, 일단 우리의 주 목표는 지금 304쪽입니다. 근데 311쪽과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됩니다. 분명히. 311쪽에 보면, 엄마 스토리가 나와 있고, 모집단. 그 다음 판에 아들 스토리가 나와 있어. 표본. 내가 공평하게 남녀 한 분씩을 예를 들었지, 그지? 엄마, 아들, 엄마, 딸 그러면 또 여성 편애한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미안해. 하여튼 모집단, 그리고 아들 새끼인 표본. 그래서 몇 개를 뽑아내고 앉아있고, 그냥 모집단이 15단원에서 했다는 정규분포 스토리. 그런 스토리고. 그 다음 판에 그자를 일일이 다 하기가 너무나도, 소위 말해서 뭐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뭔가 하면 전, 올, 수, 남바 모든 개수를 다 조사하겠다. 절대로 모든 개수를 다 조사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지. 지금 북한이 뭐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거리 한 2000km 이상의 탄도 유도탄 비슷한 거를 만들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도탄이 실제로 2000km 이상을 날아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 유도탄을 지금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5만 기를 만들어놨다. 그 5만 기를 다 검사하면 전쟁이랑 뭐로 싸우지? 그런 전수조사가 안 되는 게 천재야. 그걸 속속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일단 어드바이스를 읽어보면 대충의 감은 잡게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드바이스가 일단 읽어보시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모집단과 표본이 될 때, 그러니까 모집단에 있는 거를 모든 거를 다 조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이를테면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인구조사는 꼭 전수조사를 하더라고. 근데 전수조사를 안 하면 취업되는 게 있지. 수학능력 시험 결과. 성적표 나눠줄 때 60만 명 중에서 대충 5만 명 딱 뽑아서 그 점수 니가 해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열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능력 시험 결과는 무조건 전수조사를 해야 돼.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통계적 추정. 통계가 아마 스태티스틱스 이래쯤 되긴다. 영어 단어가. 스태티스틱스, 추정, 개수, 뭐 컨섬프션 이런 말이거든. 컨섬프션이다. 컨섬프션은 소비 같은데 씨발 영어도 몰라. 추정, 개수, 띵킹, 그지? 추정을 할 거기 때문에 몇 개를 뽑아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뭔가를 한다고 치면
실제 상황은 뽑아서 해야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여. 왜 이걸 다 조사 안 하지라고 따지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분명히 엄마 집단이 있고 새끼들 집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엄마 집단 스토리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뭐 미국 놈 월급이 어떠고 저기 뭐 표준화시켜보라 그런 표준적인 스토리. 그 다음 판에 이제 이쪽 추정 스토리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제 추정의 그런 얘가 우리 6월 5일날 가중치 3, 가중치 3, 가중치 하나 이게 바로 추정한 거지. 이렇게 해서 해보면 그렇지 않겠는가. 뭐 결과는 실패했지만 둘 중에 하나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체 평균을 성공했을까? 됐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무엇을 볼 건가 하면 이렇게 볼 거거든. 지금 이제 정성주의 몇 점 곱하기 3, 이수지 몇 점 곱하기 3, 김나혜 몇 점 곱하기 1, 평균 때리면 나누기 7 하면 그 평균 점수, 그러니까 7명으로 환산한 가중평균은 평균 점수, 그 새끼가 얼마 나오겠지. 뭐 가령 12.67 나왔다고 치자. 절대 그럴 일 없어. 그 12.67이라는 그 평균이 지금 일반 선수들의 평균과 소수점이야 1000번째 자리에서 똑같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지만 일반 선수들의 평균과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겹칠 것이야. 그치? 완전히 동떨어질 리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핸드폰 열고 너희가 계속 동의하는 게 같은 정도 범위라는 게임을 했으니까. 그러한 스토리를 소위 말해서 뭐 이미 추출, 뭐 또 남편이 난수표로 추출하고 뭐 했던 추출했다 뭐 하여튼 그런 개소리 한다니까. 됐어 그냥. 그러니까 목표는 몇 개를 뽑아서 해보더라도 전체를 추정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몇 개를 뽑을 거야. 지금부터 몇 개를 뽑을 거라니까. 지금부터 몇 개를 뽑을 거라니까. 지금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개를 뽑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몇 개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기도 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305쪽에 그냥 가볍게 한번 쳐다보시면, 자 305쪽에 보면 네모 2번에 그리고 네모 3번 맨 끝단 5장 알려져 있다. 줄치라. 네모 2번 맨 끝단 알려져 있다. 네모 3번 맨 끝단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알려져 있다의 비밀을 알려고 하라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알려져 있다의 비밀은 알려고 하지 마. 그냥 그런 거야. 따지지 마. 그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식들을 보면 n이 분명히 뭐 개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311쪽에 썼나 이거? 안 썼네. 그냥 거다 하나 딱 쓰자. 그건 안 썼구나. 자 여기 뭐 있고 여기 아들 새끼 있고 이렇게 올 때 여기 지금 추출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써라. 그래서 이걸 안 가는 거다. 깻잎에서처럼 개수에는 산시옷이 있대. 뽑아낸 개수 몇 개를 뽑아냈는가? 정성주의가 가중치가 7이 되었다면 당연히 따랐겠지. 몇 개를 뽑아내는가가 정말 중요해. 그렇죠? 몇 개를 뽑아내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n이 그만큼 중요해. 오케이? 몇 개를 뽑아내는 거 그만큼 중요해. 아무리 무작위로 한다고 치지만 그 무작위로 된 놈이 몇 개가 어떤 분포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니까. 지금 30만원 돈 안 내고 돈 먹기 게임에서 느껴봤잖아 지금. 그걸 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한 거야. 그럼 분명히 받아들이거든. 그런 소리 없이. 알았지? 몇 개를 뽑아내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305쪽으로 가서 n 값들이 영향을 미치는 식들을 본다. 평균은 변함이 없다. 분산이 변한다. 그거를 기억하면 돼. 305쪽에서 더 이상 빨아먹을 건 한 개도 없어. 평균은 변함이 없다. 분산은 변한다.
여러분 하면 그냥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루트 m분의 시그마 또는 m분의 시그마 제곱. 알았지? 그러면 뽑아낸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지금 엄마 쪽이 있고 아들 쪽이 있는 거야. 엄마 쪽이 있고 아들 쪽이 있는데 엄마 쪽의 분산보다 아들 쪽의 분산이 한 개를 뽑아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더 작아지지. 아니 n제곱분의 시그마니까 무조건 작아지지. 그 큰다 그러고 작아지는데 맞지? 분명히 분산이 더 작아지니까 정규분포 관련되는 확률 밀도함수 스토리에서 엄마의 마음처럼 넓고 또 높은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산이 높아져야 될까 낮아져야 될까는 그쪽 스토리를 잘 생각하면 산은 뭐 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그렇다고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은 사전 문제에서 기억하는 디귿용이야. 좀 재밌는 것들. 웬만하면 그냥 공식 쓰면 그냥 사전 다 맞춰. 자, 그래서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어제 이 표시는 해놨나 모르겠네. 해놨지? 그냥 넘어가면 돼. 통과. 아니 표시 한 개만 하고 가자. 약속이 있는데. 표시 한 개를 굳이 하자고 하면 여기다가 쓰자. 이쪽 가서 쓰자. 311쪽 가서. 노란색으로 쓰는 걸 쓰라는 소리야. 어째 쓰기가 힘든 것 같은데 좀 성의 없이 써놨지. 한마디만 더 쓰자. X, N, M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15단을 했던 이야기 그대로라고. 이산확률 변수 라지 X가 정규분포 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15단원에서처럼 이 동네에 들어오면 305점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평균은 같고 분산은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평균 분산이 들어가니까 일단 또 정규분포가 갑니다. 그랬지 이거? 맞잖아. 이렇게 가려면 여기는 X가 아니고 X바 이렇게 이런 표를 달리 붙여야 돼. X바. 그리고 N. 평균은 같다 그랬거든? 이쪽은 다르다 그랬거든? 색깔을 좀 달리 할까? 여기 N. 요렇게 된단 말이지. 저렇게 하고 나서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참에 난 모름이야. 이제 다 했다니까 이제. 난 모름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아까 15-15번 다시 한번 볼까? 문제. 읽어봐라, 천천히. 기다리세요. 너는 자, 322쪽 16-2번 322쪽 16-2번과 15-15번을 양손에 펼쳐놓고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322쪽 16-몇 번? 2번. 이영현이가 322쪽 16-2번의 세 번째 줄 읽어. 이 중에서 100개 기다려. 다시 너는 15-15번 읽어. 기다려. 다시 한번 더 읽어. 이 중에서 100개 기다려. 다시 한번 더 읽어.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에 뜨는 문제는 그렇게 숫자를 초반에 주면 그 새끼 소속이 어딘지 구분을 못하면 엄마 소속인지 아들 소속인지 구분 못하면 좋답니다. 그건 그대들의 국어 실력입니다. 모르. 알았지? 개수가 떴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교재로 치면 그게 15단원 스토리인지 16단원 스토리인지 나는 몰라. 왜냐하면 같지만 요것 때문에 차이가 나 분명히. 요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꼼꼼하게 따지면서 나아가야 될 그대들의 뭐. 그런데 우리 책을 공부할 때는 16단원 문제는 16단원 문제야.
그게 이제 수학 능력 시험과 무지무지 다른 거지. 구분 잘해야 돼.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다 써놓기를. 도대체 여길까? 늘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정석을 푸는 동안에도 왜 이게 16단원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느끼면서 풀라고. 그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다. 그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 쪽 있고 아들 쪽은 있는데 이게 엄마 쪽 이야기인지 엄마 쪽에서 빼낸 이야기인지 이렇게 계속 맞추면서 풀라고. 알았자고요? 넓이라든가 부피라든가 그리고 일반인적인 부피라든가 또는 하여튼 뭐 직선 삐딱한 거에 대해서 걸쳐있는 넓이라든가 할 때 그때 원칙은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가 되도록 내가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맞춰보는 거였지. 마찬가지야. 분명히 초반에 헷갈릴 수 있어. 이게 엄마 쪽 스토리인지 아들 쪽 스토리인지 무조건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책은 기본적으로 단원이 달리 나와 있고 문제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딱 풀려. 반드시 구분을 하면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조금 지옥입니다. 지금 풀어놓은 거 다르게 다른 게 나와. 객관식이라면 참 재밌겠지? 주관식이 한 개 틀리면 안 되지만.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5쪽에 다시 되돌아가서 X바라는 새끼가 어떤 새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러거든. 그러니까 여기 네모 1번 X바는 아까 그 뭐지? 승준이 가중치 3, 수진이 가중치 3, 다현이 가중치 1이라고 했을 때 평균 구하듯이 똑같은 느낌으로 해놓은 거 맞지? 그지? 싹 다 더하시고 몇 개인지 나누세요. 중간편질 하세요. 표본 평균 X바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그대로 따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경고할게요. 하라고 하면 끄떡끄떡 잊지 말고 좀 하세요. 누구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은 열심히 하세요. 제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표본 평균 X바는 몇 개 뽑아냈는지 분모에 보라박아 넣으시고 분자에는 그 몇 개를 다 더한답니다. 이번에 했던 너가 게임하고 똑같은 내용이지. 근데 너가 했던 그 게임은 가중치가 3, 3, 1인 조금 특별한 게임이지. 그래? 내가 말했던 거는 가중치가 1짜리인 7개를 하길 바랬는데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이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 누가 있어야 돼? 엄마일까? 아들일까? 항상 엄마일까? 아들일까?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학교 내신용 문제 하나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왼쪽 끝만 쫙 쳐다보면 이제 모집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제 이 모집단 13579에서 중간쯤에 있다. 표시하지 말고 내가 표시하라고 하면 읽어. 이제 이곳이 계속 읽어. 회사 모집에서 크기가 2인 보건 추출 계속 읽어. 할때 첫 번째 추출 할 때 거기까지 다시. 자, 지금 내가 읽는 부분 생각해지간다. 모집단 13579에서 크기가 2인 임의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거기까지만. 그리고 페이지 건너가서 X바의 평균과 분산은 에다가 평균 편지를 하시고 그 뒤에다가 물음표 하시고 그게 하나 문제라고. 실제로 아주 간단한 샘플로 예로 하나 해보라는 거야. 그 해설을 잘 읽어봐. 시킨 대로 하면 돼. 공식에 얹지 말고 그 절차대로 꼭 가보셔야 됩니다. 제발. 크기가 2인 놈을 뽑았으니까 분모는 2가 될 것이야. 그지? 그리고 분자는 2개가 올 거야. 그걸 표본 공간 전체를 따지면 13579 했으니까 1도 될 것이고 3도 될 것이고 5도 될 것이고 블라블라 그렇게 되겠지. 맨 끝에는 9까지 주사위 던지서 해놨잖아. 지금 표만 넣으세요. 하면 된다니까. 끝. 자, 그 다음 이제 311쪽
이제 진짜로 311쪽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도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일단 뭐 추정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찍는다 그런 느낌이고, 이제 이거는 뭔가 좀 수학스럽게 한번 찍어보자 이런 스토리야. 이거 신뢰도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같은데, 따라서 모평균 m이 보이지? 따라서 모평균 m이 거기서부터 일단 읽어. 따라서 모평균 M이 통과. 예. A의 속할률은 0.5입니다. 자, 그 부분이거든? 자, 내가 읽는 부분 잘 듣고 거기만 좀 닦으면 된다. 모평균 m이 범위에 속할 확률은 신뢰도라고 한다. 그렇게 중간중간 끊으시고, 신뢰도가 뭐냐고 물으면 모평균 m이 주어진 뭐 그런 숫자의 범위 또는 문자로 보는 공식의 범위, 신뢰도는 모평균이 어떤 범위에 속할 확률이야. 신뢰도는 모평균이 어떤 범위에 속할 확률이라고. 신뢰도는 모평균이 어떤 범위에 속할 확률이라니까.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 범위의 가장 큰 새끼와 가장 작은 새끼의 차이가 신뢰 구간의 길이 그렇게 나와. 글짓기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결정적 포인트는 신뢰도, 지금 이 순간 외워야 돼. 글자 별로 많지 않아. 모평균 m이 범위에 속할 확률. 제대로 뭐라고? 신뢰도. 신뢰도가 뭐냐고 물으면 신뢰도는 모평균 m이 범위에 속할 확률. 알았지? 신뢰도는 모평균 m이 범위에 속할 확률. 말이 좀 어색하면 some 이런 말 넣으면 되지. 어떤 이렇게. 그럼 살짝 부드러워지겠지? 신뢰도는 모평균 m이 어떤 범위에 속할 확률. 어떤 범위인지는 문제를 풀어보고 산수를 하면 되거든. 신뢰도는 모평균 m이 어떤 범위에 속할 확률. 알았지 꼬마야? 신뢰도의 그 도자는 확률 도자야. 도둑는 도자가 아니고 미안해. 그래서 거기 1.96, 2.58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5분만 쉬었다가 하면 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모평균은 미쳤어. 또 삭제하고 지랄이야. 신뢰도는 모평균이 어떤 범위에 속할 확률. 영작해봐. 그냥 우리말로라도 제대로 해. 신뢰도는 모평균이 어떤 범위에 속할 확률. 그렇다면 그 스토리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서 뭔가를 해서 여기서 뭔가를 했는데 이 새끼 제목이 뭐라고 내자. 표자로 시작해서 균자로 끝난다. 그렇지. 표본 평균 n분의 시그마 xi 이러고 보이는 그거. 그걸 뽑아서 여기가 어떨 건지 이제 추정을 해가겠다. 추정을. 여기 상그려져 있지, 그지? 여기서 대충 이가 어찌 생겨네? 저기 되겠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날아갈 거라고. 그러면 이제 Z가 0, 여기가 1.96. 표를 딱 보면 이 새끼가 0.475인가 그렇게 있어요. 맨 뒤에 펴봐. 맞지? 형광펜칠 0.475고 형광펜칠 하세요. 그것도 자주 뜨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 판에 2.58 찾아봐. 하고 두 배하면 얼마지? 5일이. 두 배하면 얼마야? 아, 99. 99 맞지? 맨 뒤에 1 무시하면 그지? 4950 99라고. 0.475과 0.4951도 외우시고, 그게 상ön하고 표처럼 하나는 1.96, 하나는 2.58이다. 그 상황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지금 내가 1.96을 골라자는 거야. 그 중에
1.96을 골라. 그래서 어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뭐 하여튼 뭐 알표도 없는 fx가 하여튼 난감하게 생긴 새끼 뭐 루트 있었고 뭐 2에다가 하여튼 옆차기 한 것이 적당히 두드리고 볶으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는 x는 n 대칭이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 된다. 방금 이것도 0.4750? 잠깐만. 그러니까 0.4750이고 이렇게 다 하면 이 두 양쪽 날개는 0.95가 되는 거지. 신뢰도가 뭐라고? 모평균이 어떤 범위에 속할 확률. 수식을 다 빼면 지금 뭔가가 9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블라블라한 신뢰도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 블라블라는 자가자가하고 똑같아. 알겠지? 블라블라 자가자가. 그래서 이 자를 식으로 쓰면 P Z가 마이너스 1.96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림을 보니까 이 자가 0.95가 될 것이다 이거지. 요 식이 312쪽 어딘가에 분명히 써져 있다. 메인이 써져 있지? 네. 줄 살짝 끊으세요. 메인의 줄이네. 메인의 줄. 샤프로는 표시하지 마시고 볼펜을 치세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또 뭐라는 치고 보통 문제에서 뭐 신뢰도 알파 퍼센트 이런 말을 해요. 알파 퍼센트. 일반적인 상황은 빨간색이다. 이쪽은 표준 측도. K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몰랐어. 그럼 이건 누굴까 고마야? 두 자, 세 자다. 마 K, 마이너스 K 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알파 자리에 99가 들어갔다고 치면 방금 맨 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여기가 누가 된다고? 2.58이 된다고. 그렇게 짝을 지어서 찾아가기로 하고 지금 나는 이제 흰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는 누군가 하면 어딘가에서 평균을 뺄 것이고 그 다음 판에 그 평균을 뺀 것을 표준 편차로 나눌 거거든, 그지? 지금은 아들 쪽 스토리라고 그랬거든? 아들 쪽 이야기를 가지고 엄마를 찾아가는 거니까. 아까 두 개 그림 중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 말이 그렇게 힘드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아들 쪽 이야기. 아들 쪽 이야기. 그때 차이는 평균은 같습니다. 분사는 n제곱분의 시그마가 된답니다. 이거는 관심 갖지만 다 몰라.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답니다. 그렇게 된다고? 응.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뜯어고치면 시그마가 아니고 누구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지? 이쪽은 이 새끼의 진짜 이야기는 아들 새끼 이야기. 평균 같다면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이게 되면 이제 쭈르륵 따라가면 되지. 식변형을 때리면 그따위 상황이 나온다 이거야. 그거에 맞게끔 도대체 누굴 표준화해서 지금 누굴 찾아갈 것인가. 지금 아들 쪽 이야기를 가지고 엄마 쪽 이야기를 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런 상황을 설정한단 말이지. 또 저기다 넣었다고 치면 항상 이 새끼가 저 부등식의 관호 속 부등식이 가운데 들어갈 거야. 양쪽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할 것이고 그 다음 판에 이제 x바를 넘길 거야. 각본상. 응? 일단 곱하는 까지 했다고 치고 괄호 속을 보면 마이너스 1.96이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누구 나와 있다고? 그거. 여기 누구라고? 1.96이야. 누구?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누구 있다고? 라지 x바 마이너스 m.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더라도 이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지. 좌우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m 마이너스 라지 x바라고 쓸 거야. 그러고 이 새끼를 넘겨버려. 이렇게. 근데 이건 엄마 거나 아들 거나 똑같다. 그래서 엄마 것이 이런 범위에 있다고 그래.
그리고 알파 K가 바뀌면 따라가면 되죠. 끝! 끝이요. 필요한 거 좀 써놓으시고. 내가 볼 때 요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 찾아내는 공식이 이기다. 자, 그 다음에 312쪽. 알타가 쓰고 있지, 정윤석이, 그지? 또 하나 썼죠. 자, 312쪽 노트 B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쯤 가면 실제의 경우 찾았지? 읽어. 실제의 경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잠시 자, 10 보면 봐. 지금 이 스토리는 엄마 거를 이용해서 아들 거로 간다고, 아들 거를 이용해서 엄마 거로 간다고, 아니면 다 될 수 있다고. 아들 걸 이용해서 엄마 거로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알고 싶어. 우리 책에 나오는 공식 용어로 말하면 모집단의 상태를 알고 싶어. 모집단에서 필요한 거는 그쪽에 나타나듯이 정규분포 상황이야. 더 이상 없어. 나머지는 관심 갖지 마라 그랬거든. 정규분포에서 필요한 게 평균과 분산이지. 평균은 똑같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표본의 평균 그쪽으로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이 시그마는 아까 305쪽에서 건너올 때 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 아까 알려져 있다 그랬거든. 저 시그마를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보면 씨발 엄마 거를 모르는데 왜 써? 이런 이야기 나온다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한 방어책을 지금 수진이가 읽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 실제의 경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속해. 이런 경우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 그게 알려져 있다. 그 말을 내 표현으로 바꾸면 표준 편차가 궁금하시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표준 편차 쓰세요. 끝. 쭉 지나야 된다. 거기다가도 표준 편차가 궁금하면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써라. 그리고 노트도 한 번 더.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된다. 뭐 그게 똑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비율의 분포와 표본 비율의 추정과 모 비율의 추정과 신뢰도는 완벽하게 똑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독학을 잘 해보시고 해보면 될 것인데 그래도 군데군데 한 개 몇 개는 짚고 넘어가면 아니 이제 314쪽 한번 볼까? 문제. 자, 어떤 공장 전구 수명의 표준 편차는 100시간이라고 한다. 전구 100개의 평균 수명이 1800시간일 때 그러니까 전구 100개를 지금 뽑아냈는데 이 말이지. 표본. 자, 모집단과 표본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서 도대체 누구 이야기하는지 그 100개는 표본 스토리지. 표본 스토리. 그 표본 스토리의 평균이 1800이라고 이거. 1800 쓰라니까. 그리고 보이는 표준 편차 쓰라고. 몇 개 뽑았는지 쓰라니까. 존나 산소하세요. 그거 이거 장난이야.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교과서 예제나 실력 증석 필수 예제나 똑같아. 더 이상 없어 이제. 아무 이야기도 없어.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 전반적인 이야기 이렇게 찾아가서 그냥 씩 바꾼다. 이거 말고는 없다고 이제 더 이상. 알았지? 더 이상 없어. 그 다음에 이제 315쪽에서는 이제 또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표본 비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든.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쪽도 지금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이 나오니까 당연히 모집단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표본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지? 언제나 지금부터는 무슨 분포가 뜨면 네가 모집단인지 네가 표본인지 동시에 반드시 생각을 하라고 311쪽에다가 도대체 어디야? 이쪽 저쪽 써놨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줄 네모 1번의 첫 번째 줄
모집단에서 어떤 성질 A를 가진 것의 비율을 모비율이라 합니다. 형광펜질 하세요. 형광펜질 다 하는 김현우가 신뢰도가 뭐야? 목표이 범위 안에 들어간 굿. 모비율이 뭔데? 모집단에서 어떤 성질 A를 가진 것의 비율. 자, 그걸 바로 어드바이스로 시선을 내려서 김현우가 계속 읽어. 줄치지 말고 어드바이스는. 어디가 있어요? 어드바이스 1번이 있었지. 이를테면 이를테면 어떤 도시의 유권자가 20만 명이고 이중 후보 갑을 지지하는 사람이 7만 명이면 갑의 지지율 P는 0.35이다. 그까지 해서 모비율을 구체적인 예로 말하라 그러면 어떤 도시 전체에서 갑이라는 아저씨를 지지하는 비율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구체적인 상황 다 빼고 모비율이 뭔가 말해보라 그러면 모비율이 뭐라고? 모집단에서 어떤 성질 A를 가진 것의 비율을 그거 모집단에서 어떤 성질 A를 가진 것의 비율.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표본 비율 형광펜칠하고 거기 P 껍새 있지. P 햇이라고 하거든. 모자가 햇이야. P 캠이라고 해도 돼. 우리말도 아닌데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P 껍새 P 햇 그렇게 말합니다. 자, 딱 계속 크기가 n인 지금 줄 쳐야 돼. 형광펜칠 해야 돼.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성질 A를 가진 것이 추출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항분포 예문 말해보세요. 주사위 한 개를 350만 번 던져서 응. 5회 등록을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사위 개수를 줄이면 잘 들어라. 주사위 한 개를 10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게 바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거든, 그지? CM 횟수 10번 10. 3의 배수의 눈 6분의 2. 그 6분의 2가 바로 비율이라니까. 전체 6개 중에서 말하는 새끼의 비율. 그 이야기를 잘 추정을 하면 그자가 이항분포 스토리야. 뭐 지금은 잘 안 잡히겠지만 일단 이항분포라고 살짝 써놔.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성질 A를 가진 것이 추출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그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NP를 따른다고. 정확히 말하면 NP 햇이지, NP 햇. 그런 말 쓸 필요 없고 하여튼 그게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스토리를 엮으라고. 그러면 이제 뒤에 어드바이스 보시고 알려져 있다 외우시고 바로 갖다 놓고 산수하시고 저 뒤에 추정 들어갈 때도 똑같이 신뢰도 0.95 K 1.96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지금. 그 다음 보기 하고 봐라. 자, 그 다음 318쪽. 자, 318쪽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맨 밑에 줄 P 괄호 속에 마이너스 1.96 가 0.95 그지? 그 가운데 있는 게 왠지 Z처럼 생긴 거 보이지? 그지? 일단 뭐 식 모양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선입관의 식과 조금 다르지만 그 식 모양을 찾아가는 방법은 앞으로 한 페이지 후퇴 하시면 어드바이스 2번을 형용펜질을 다 한다. 어드바이스 2번 표본 비율의 평균과 분산. 그래서 V 햇을 보면 그러한 사정으로 유도가 됨을 느낄 것인데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오면 맨 끝을 보면 n분의 pq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통 전체 속의 n분의 pq. 방금 318쪽에서 봤던 루트 통 전체 속의 n분의 p 햇 q 햇. 그게 그런 사연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고 나머지 스토리 똑같아. 똑같다고 산수야. 드디어 대망의 적분과 통계 끝났다. 적분과 통계를 잡기 위한 모든 도구들은 다 준 거야, 이제 문제만 신나게 풀면 되니까. 최소한 필수의 유제들은 읽고서라도 와야 돼. 그러니까 기하학파.
나 그냥. 그러니까 보면 깜깜하게 말할까? 104쪽. 닫아.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지, 살짝 추위를 느끼는 선수들은 껍데기에 이불 옷을 하나씩 더 갖고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벗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에어컨이 나에게서는 존나게 멀잖아. 그러니까 에어컨 하나 주로 좀 틀어야 돼. 편한 게 더 입고 다녀, 제발. 딱 좋잖아. 모자 써도 돼, 추우면. 제발 나 좀 추워봤으면 좋겠다, 여름에. 온도로 내가 한 칸 올려줄게. 자, 104쪽. 104쪽에 공간도형, 드디어 이제 공간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점직선 평면에다가 형광펜질 하세요. 섹션 1. 점직선 평면. 공간도형은 점직선 평면을 데리고 노는 이야기입니다. 공간도형은 점직선 평면을 데리고 노는 이야기라고. 점과 점 사이의 위치관계는 그 두 점이 같거나 떨어져 있거나, 지금 내가 위치관계 이야기하거든. 그 다음 판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는 잘 알지? 역행렬 쪽에서, 그지? 그리고 공간 쪽에 접어들면 무슨 위치까지? 꼬인 위치까지 한 게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 잘 알 것이고.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천장과 바닥은 평행합니다. 천장과 저백은 교선이 생깁니다. 그 다음 판에 바닥과 바닥은 일치합니다. 끝.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알아듣지. 근데 이거를 지가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위치관계라고 내자 발생한. 점직선 평면의 위치관계를 자연스럽게 따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도 학렬에서부터 내가 이야기해봤는데 표를 만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표를 만드세요. 이거 뭘까 한자? 점. 이거 뭘까 한자? 두자. 직선. 이거 뭘까?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평면. 주사위 던지듯이 다 찾아보라니까 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점과 점은 붙어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점과 직선 느낌이 오지? 점과 평면 느낌이 올 거야? 된다고. 그래. 저 9개를 해주고 다니면 무슨 표가 생겨? 그걸 해주고 다니면 위치관계가 나와. 내 말하고는 살고. 자, 요거는 이렇게 쓸까? 그렇게. 위치관계. 위치관계를 위하여 지금 표를 작성했다 이거지. 나머지 살들은 어떻게 될 건지는 생각하면 다 하는 거야. 혼수 두더지 생각하면 웬만하면 다 알아. 시험이라는 엇박적인 상황에 생각하면 안 떠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야지. 일단 9개가 있다는 거야.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네모 2번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 네모 2번 그 그림까지 싹 다를 형광펜 칠해야 됩니다. 네모 2번 내용 싹 다를. 그리고 그 그림 4개 중에서 가장 왼쪽 그림에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표시를 더 해놔야 됩니다. 점 3개 A, B, C. 야, 가져왔나? 왜? 오늘 할 줄 몰랐구나. 그래도 두고 왔어. 또 어떤 새끼 학교에다가 두고 왔다는 소리 했는데. 중학생한테 이걸 물으면 평행사예요. 내가 뭐 대학 갈 선수한테 물어보면 뭐? 평면.
공간도형의 세 가지 중에 하나. 점직선, 평면. 점을 3개 찍으면 평면이 얹어지지. 그죠?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는 거야. 이 점 3개의 말하자면 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은 무한해.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물건을 얹어도 얹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물리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네? 딱 꽂히는 순간 무조건 고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석을 얹어서 확인하는 선수는 바보입니다. 실제 상황이 수학이 아니라고. 무조건 얹어지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보이는 그 3가지 살을 한번 채워보면 직선 하나와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 만약에 직선 위에 점이 또 하나 있으면 물리적으로도 이 위에 직선이 있고 점이 있잖아. 평면을 얹으면 기울어지지, 그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탱하겠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떤 거 있지? 파란색. 파란색 2개를 따라오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평면이 얹어집니다. 맞죠? 이렇게 해볼까? 평행한 두 직선. 평면이 얹어진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막 점을 갖다 공간에 막 흩뿌려놓고 평면이 몇 개 결정돼? 이런 이야기 막 하거든. 그럼 경우에서는 그냥 스마트하게 세집니다. 저 상황에 맞게끔. 지금 내가 이야기한 4가지가 소위 말하는 무슨 사건 관계에 있을까? 배반 사건 관계다 라고 받아들이라고. 오케이? 물론 겹칠 수도 있어. 근데 하다 보면 지가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알아. 그렇게 4가지로 분류해놓고 세로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세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5 쪽에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을 하는데 뭐 대학과에 자, 거기 보면 점, 직선, 평면에 대해서 점은 대문자, 직선은 소문자, 평면은 그리스 문자. 줄을 치든지 해야 된다. 점은 대문자, 직선은 2점 기호, 나 소문자, 평면은 그리스 문자. 다시 점은 대문자, 직선은 2점의 기호나 소문자, 평면은 그리스 문자. 그리스 문자는 근계수 관계에서 나왔던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얘기들이다. 파이 뭐 그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105 쪽에다가 정리 1번 있지. 성의 없이 동그라미 치고 진짜 성의 없어 보이게 동그라미 쳐야 돼. 성의 없어 보이게. 자, 당겨. 별을 표시하지 않은 모든 정리는 씹는다. 얼마나 좋아. 별 표시하지 않은 모든 정리 다 씹어도 돼. 다음에 오면 자 읽어봐. 몹시 재밌을 거야.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5개도 안 돼. 이 아저씨가 오만 때만 이야기 다 쏟아놨는데. 뭔가. 자, 그 다음 107쪽 가보면. 했지? 몰라. 107쪽 제목 읽어. 위치가 문제야. 난 모름. 해보세요. 통과. 물론 필수 예제들은 적어도 뭐 증명하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한번 뭐는 해봐야 돼? 뭐는 해봐야 돼?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읽어는 봐야 돼, 그지? 뭐는 해봐야 돼? 읽어는 봐야 돼, 해주라는 하기로 하고 통과합니다. 자, 이제 112쪽부터 이제 진짜 스토리가 나옵니다. (112쪽에) 왕형광펜칠 싹 다 해다가 전체 내용을 덮을 수 있게 형광펜으로 별 갖다 쓰시고, 그리고 각에다가 표시. 또 각을 데리고 놀아봐요. 지긋지긋하게. 그럼 당연히 삼각, 비, 삼각함수 그런 것들 뜰 것이고 적당히 오려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잡으러 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제 줄 친다. 꼬이니치 두 직선, 직선과 평면, 두 평면. 내가 말하는 것만 표시하면 된다. 꼬이니치 두 직선, 직선과 평면, 두 평면.
그걸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봐라. 점과 두 점,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다른 점이라고 치고 이 두 점이 있는 각이 머릿속으로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럼 각에 대한 이야기를 저기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당연히 타락되는 게 있다니까. 없어 여기는. 몰라 나도. 없겠지. 그럼 남은 게 몇 가지 남았을까? 몇 가지? 네 가지. 지금 4개 맞지? 잘 생각하면 돼. 분명히 최초 이야기 딱 해놨거든. 위치 관계에서는 생명선이야, 생명선. 그런 게 진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살짝 따져보면 저거하고 100% 일치하진 않는다. 초딩도 아니고 뭐 좀 틀린 게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기본적으로 저 틀에서 따지라고. 벗어나는 건 추가적으로 입력하시고. 자, 꼬인이치에 있는 두 직선은 꼬인이치 동그라미 치시고. 아예 또 맞출 필요 없어. 꼬인이치의 상식이 어떤지 한번 물어놔보자. 꼬인이치가 뭘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꼬인이치가 뭐라고? 평행한다고 말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꼬인치를 찾으라 그러면 평행인 것 다 제거하시고 만나는 것 다 제거하시고 남아있어 신분을 찾는 게 논리적으로 빨리 가는 길이야. 대충의 감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래야 1초라 바뀌게 돼 있어요. 네가 말했던 그대로 꼬인치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직육면체 위에다가 마름 피라미드 같은 거 대충 탁 얹어놓고 지금 이것과 꼬인치에 있는 게 누구게라고 하면 만나는 거 다 제거하시고 평행한 거 다 제거하세요. 그럼 남은 게 답이랍니다. 그렇게 찾을 거라고. 하여튼 둘의 위치관계 이 둘이가 있는 각을 찾아라 그러면 혹시 이런 거 해봤나 할 때 한쪽은 감고 빗나가거든. 그래. 빗나가거든. 그러니까 원근감을 제거하면 꼬인 위치에 있는 그 각을 찾는 길이 나와. 그러니까 한 놈을 평행 이동시키면 돼. 그게 끝이야. 나는 이해를 하라고 지금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중이야. 나중에 모른다는 대로 그 스토리 하지 마. 나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건 이제 무지무지하게 보면 또 하나 별 다시고. 천천히 읽어. 끈을 이렇게 하면서 읽어봐라. 직선을이 평면 알파와 전부에서 만나. 자, 봐라. 지금 이순이 양이 말씀하신 그 속에 공간도형 지금 두 종류가 떴답니다. 직선 L이 있다고 했고 평면 알파가 있다고 했거든. 평면 표시기호는 그리스 문자, 직선 표시기호는 소문자나 두점 기호. 그래서 이제 이게 O에서 만나고 그 다음 O를 지나는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 거기서 O를 지나는 알파 위의 모든 직선에다가 줄치야. O를 지나는 알파 위의 모든 직선 A1, A2, A3, A4 밤새도록 수직일 때 수직일 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따져서 수직이 되면 직선 L과 평면 알파는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모든 걸 다 따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제 정리 하나를 인간들이 만들어 놨거든. 다음 페이지로 끝나가면 115쪽에 정리 10번에다가 별 다시고 형광펜칠 다시 하세요. 그 제목이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랍니다. 이건 아마 기하부터 100점 받은 두 기염둥이가 잘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에이, 뭐야, 해봐. 보고 말하라고, 씨발아. 너 해봐. 세월이질 하면 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똥 짜나, 그지? 보고 떠봐야지. 자, 일단 그 문장을 지금부터 1분 내로 빨리 외워줍니다.
머릿속으로 그림까지 그리면서 외우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최소한 그 표현을 외우라고. 그리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 구절 옆에다가 112쪽에 네모 2번이다라고 연결도 해놓고. (27초) 남았다. 아니 37초 남았다. 쏘리. 근데 여기 왔어? 약 10초 남았다. 자, 끝입니다. 자, 시선 나에게 고정하시고. 실내도가 뭐야? 내 질문 주특 몰라. 모집단이 어떤 법에 속하여? 속하는 거? 경우의 수? 확률. 확률. 방금 외우라고 했더니 제목이 뭐야? 지금 저자가 너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나 하면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수능장에 갔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외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는 건 그래. 지금 알겠지? 그러면 그냥 본 적이 있다 야. 지금 그 구절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30초간 한번 더 보세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가 오늘 2교시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 어떤 평면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그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수직이면 그 뚫고 지나가는 그 직선은 그 평면과 수직이다. 이런 내용이 꽂혀 있다니까. 알파 AB란 말을 다 빼고 말하면 자 이제 해봐. 몰라. 제목이 뭔데? 직선과 수직의 정리?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가능성. 응. 평면 알파의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 L은 평면 알파와 수직. 지금 내가 두 자로 손짓하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예스! 그거라고. 제발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평면 알파는 평행하지 않은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 L은 기다려. 그 다음 뭐예요? 평면 알파가 수직이다. 그거라고. 그 제목이 뭐라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먼저. 정리. 그러니까 정리니까 당연히 증명이 돼 있거든. 그 다음 페이지 넘겨. 어드바이스 2번. 정리 10의 증명 표시하시고 그 그림을 단 한 번은 평생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그림 그리려고 하면 빡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뭐 하면 안 돼? 작으면 안 돼. 제발. 해봐야 돼? 응. 해봐. 응.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115쪽으로 되돌아왔어. 삼수선 정리. 그것도 다 박스 처리해야 된다. 박스만 채워놓고 아까 그 112쪽에서 왔잖아. 112쪽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자, 그래서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이라는 소리는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지?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 꼬인위치에 있는 제기, 그 다음 판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 다음 직선과 평면의 수직, 그 다음 판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렇게 나오겠지? 할 수 있지?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나 하면, 꼬인위치는 그냥 상쪽으로, 액군을 떠고, 그 느낌? 평행도 하세요? 끝. 그
다음 판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뜻이 뭔가 하면 모든 직선에 대하여 수직이어야 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를 그 다음 페이지와 더불어서 증명을 꼭 한번 해보시고 뭔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계속 그쪽에다 꼬라박아야 돼. 도대체 평면 알파가 뭔지, 횡하자는 두 직선 AB가 뭔지, 그래서 L이 뭔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 상황을 끝없이 훈련하는 것. 더 이상 추가되는 공식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은 어떻게 될 건가 하면 그 그림처럼 된다. 그 그림을 보고 상황 설명을 이렇다. 직선 L이 평면 알파를 뚫고 지나간다. 뚫고 지나간다는 소리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지. 그리고 직선 L 위의 뚫고 지나가는 점 아닌 점, 그러니까 O가 아닌 점이지. O가 아닌 점 아무 데서나 직선 위의 점, 그러니까 거기서는 A지, A, 그지? 직선 L 위의 그 만나는 점 빼놓고 임의의 점에서 평면에 자유낙하를 시킨다. 그럼 툭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점이 3개가 나왔거든? 방금 직선 L 위의 점, 우리 책에 의하면 A. 뚫고 지나가다가 만난 점 O. 자연낙하 시킨 점 B. 라고 했나 모르겠다. B. 그 두 개가 분명히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보이는 세타스러운 바로 그 각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그 표현을 다 해낼 수 있어야 돼. 그거요. 그러지 말고. 그럼 점수도 그게 돼. 다시.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의 상황은 직선이 평면을 뚫고 지나가. 만난 점이 있어. 잠시 기다려. 여기 점이 있어. 자연낙하. 삼각적이? 그렇게 한다고? 물론 뒤쪽을 잡대 둔각을. 그건 당신 마음이야.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3번에서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지. 하여튼 잘 하시고 제발. 그 다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땡땡 해놓고 교선에서 양방향 수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선에서 양방향 수직. 교선에서 양방향 수직. 그 다음 판에 거기에 뭐 이면각의 면이 어떻고 이면각의 변이 어떻고 몰라. 하여튼 씹어. 괜찮아. 두 평면이 이룬 각은 교선에서 양방향 수직이야. 교선에서 양방향 수직이라고? 교선에서 양방향 수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5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삼수선 정리 이야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 몇 가지 하고 왔다고? 4가지. 맨 첫 번째 뭐가 고인이지. 그 다음 뭘까? 직선과 평면의 수직. 그 다음 뭘까?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 네 번째 뭘까? 두 평면이 이룬 각.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그중에 지금 최고 중에서 뒤쪽 페이지에 갔던 게 누구라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 모든 게 불가능하니까 두 개만 잡아서 하겠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정리. 평면 알파 위에 평하지 않은 두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 L은 그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 그렇게 돼 있다, 그지? 그걸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제 그걸 알고서 삼수선 정리로 넘어간 거야. 위에 그다 씻고 넘어간 게 아니고. 자, 삼수선 정리는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삼수선 정리의 전제거든. 위에 뭐라고 써져 있다. 표시하지 말고 읽어. P가 평면 알파보다는 A가 평면 알파 위에 직선이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평면 알파가 있고 평면 알파 밖에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평면 알파 위에 직선이 하나 있고. 말이 복잡한가? 거기서 알파, A, P 다 빼고 이거 평면이 하나 있고 그 평면에 직선이 하나 있고 그 평면 밖에 점이 하나 있고 그러면 언제나 자유낙하를 시키시고 직각 보행을 2번 때리시면 남은 선과도 직각을 이룬답니다. 라는 거거든. 교과서에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증명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라거나 그 등등등을 쓰면 무조건 되거든. 그 다음에 우리 책 한 장 살짝 넘겨보면 넘길 필요 없어요. 증명까지 해놨거든. 같은 방법을 하면 된다. 그걸 잘 해보시고 하여튼 삼수선 정리 전제. 그러니까 삼수선 정리 옆에다가 땡땡 쓰고 내가 하는 말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쓴다. 평면이 직선, 평면 밖에 점. 삼수선 정리의 전제. 그러니까 전제라고 썼으면 좋겠다. 삼수선 정리의 전제. 평면 위에 점. 미쳤어. 평면 위에 직선 소리. 평면 밖에 점.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금 이 교실에 보이는 모든 이야기들이 삼수선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이 새끼 점 평면 직선 삼수선 그걸 하라고 그냥 직각 보행을 두 판 때리면 간다니까. 어떨 때 삼수선 정제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 평면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습니다. 북극성이 있습니다. 삼수선 정의를 쓰라고. 그렇게 고대 그리스 할배들이 쇼를 했대. 믿거나 말거나. 끝이야. 끝. 그럼 정의 12번은요. 씹으세요. 그냥 표시하지 마. 그냥 씹어버려. 그냥. 됐어. 자, 다음에 이제 119쪽. 119쪽에다가 왕별을 달아야 될걸. 이제 정사면체에 대해서 한 변과 꼬인거리와 높이의 관계를 지금 오늘 유도하고 나서 그거를 직각삼각형의 미쳤어.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1대 루트 3대 2다 하는 것처럼 마구마구 써먹을 거거든. 그때로 공간좌표를 올라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공간좌표를 갖다는 소리는 다시 추억의 이야기 하나 해볼까? 점을 영작하시오. 벡터라고 했지. 그치? 내자로 뭘까? 우리말과 미국말이 섞였는데. 위치 벡터. 점이 또 내자로 뭘까? 또 내자로 뭘까? 공간 벡터. 또 내자로 뭘까? 평면 좌표. 또 내자로 뭘까? 공간 좌표. 처음부터 다시 쭉. 글자 수가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그리고 미국말보다는 우리말 우선. 점. 좌표 씨. 위치 벡터. 평면 좌표. 가나다 쓰면 공간 좌표. 평면 좌표. 그래? 공간 벡터. 위치 벡터. 평면 벡터. 지금 내가 말한 게 가나다 쓰면 딱 맞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아까 저 새끼처럼 버벅거려. 그게 시험은 촉각한 세계야. 제발 완벽하게 외우길 바란다.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그려진 상태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공간좌표 세계에 접어드는 순간 공간좌표는 공간 벡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사면체 5만 가지 이야기를 벡터 동네에서 데리고 놀 거다라는 예고편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 지금 시작이 119쪽에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 그걸 하면서 방금 했던 뭐 삼수선 나오라니까 어떻게 블라블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112쪽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이 뭐더라?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115쪽에 나와 있는 게 뭐더라?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 또 뭐? 삼수선 정리. 삼수선 전제가 뭐라고?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이 직선이 있습니다. 평면밖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직각 보행을 두 판 때린다고. 이 말도 쓰자. 삼수선 옆에다가. 사관생도 발걸음. 가면 직각으로 그리잖아. 밥을 드실 때도. 그냥 직각 두 판 그렇게 써. 그냥 직각 두 번. 직각으로 두 번 꺾어지면 저쪽도 직각돼. 자, 그래서 정사면체 A, B, C, D. 정사면체의 정의가 뭘까?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공간. 그거 없어 이야기했는데 다 잘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아니고 정 N 면체는 정 N각형으로 이루어진 공간도형이야. 그러니까 그 N과 N이 같은 일 없다. 정 머시기 면체는 정 그시기 각형으로 이루어진 공간도형이야. 혹시 중학교 때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정다면체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다면체라는 용어를 쓰거든. 정다면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다면체가 몇 가지 있을까? 빨리 생각해봐, 빨리. 일단 시도를 하라 그랬지. 빨리 하세요. 몇 가지냐고? 어? 찍어 6, 7, 8, 9 해야 되잖아. 내 질문이 뭔데? 천자만체 몇 개? 몇 개 있다고? 9개. 뭐. 정사만체. 숫자 말하세요. 뭐? 그 다음. 이게 끝이야. 없어. 없다고. 없다니까? 아니, 모든 모서리 길이가 똑같은 정답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그 과정이 아마 초록선생님 하실 거야. 수능수 시간에 재밌게. 대가 터져버리게. 그때 가서 느끼시고. 일단 5개만 있다고. 수능용으로 구분해야 돼. 5개밖에 없어, 지금. 5개밖에 없어. 근데 최소한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적들이 봤을 때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12면체 나 못 그래. 정20면체 몰라. 삼루수야, 삼루수. 그래서 이 새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금방 하고 끝나자. 5분 만에 끝난다. 이명에서 찾고 싶은 게 이거거든. 이 새끼 A야. 그 다음 나는 BCD가 평면의 결정 조건 상황을 맞춘 거 맞지, 그지? 점 3개. 평면이 있답니다. BCD란 평면, 삼각형 BCD. 그리고 모든 변들이 직선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직선. 그 밖에 점이 하나 있답니다. 뭐하라고 자연학화? 해야 되지, 그지? 삼선 정리의 전제를 갖추었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뭔가 푹 떨어질 건데, 푹 떨어져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무게중심으로 온다니까. 왠지 난 몰라. 무게중심 온대. 무게중심으로 왔다는 소리가 다시 바닥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오다 보면, 이렇게 2대 1로 이렇게 내분하게 되거든. 무게중심이니까, 그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ABC라는 이 삼각형도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밑변의 2등분점이거든. 이제 다시 2등분 삼각형으로 간주하시고 꼭지각에서 내리면 직각으로 2등분 한다니까. 기본 도형의 성질에 의해서 직각으로 떨어졌다니까. 직각 도형을 2판 때리고 있잖아. 그럼 오늘 이 새끼가 무조건 직각이 된다니까. 아이고 재밌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교선이라니까. 그리고 교선에서 양방향 수선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 사이각이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걸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뭐 없이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할 테니까 이런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앞에 나 이야기, 기본적인 도구는 이야기 다 했어 지금. 자, 지금부터 20분간씩